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할까, 유튜브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음, 오늘은 제가 좀 유튜브를, 남기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고, 통장 잔고가 바뀌었고, 그리고 제 표현력이 달라졌고, 제가 겉도는 대화가 아닌 진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푸시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어떻게 보일지 이 상대방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말해야 되는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들도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경험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나눠서 경험도 이야기하고 깨달은 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그 깨달았던 거, 핏바리에서 감동받았던 걸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울고 한다고 해서 저의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냐? 아유, 어떤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러니까 변화는 있고요. 되어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이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승 대표님의 1대1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그 피파리 때 나왔던 내용과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어, 요즘에는 좀 제가 주제 파악을 해야 하는 위치, 중간 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특히 아이승 대표님의 1대1이나 인터뷰를 하거나 피파리를 들고 나서의 이후에 제가 바로 영상을 남기면 그거가 있어요. 되게 이 심장 떨리고 그 심장 떨리는 게 내가 못 보던 걸 봐내게 된다고 그럴까요? 되게 음 되게 우리가 그런 마음 있죠. 다음날 내가 원하는 뭐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어릴 때 막 떨려서 잠 잘 못 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라던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너무나,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근데 또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서, 아무튼 막 여러 가지 만감의 교차인데,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막 이제 올리다 보면 그 깨달았고 인지됐던 거, 그리고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감사함을 막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저에게 정리가 됐고, 제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걸 표현함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아웃풋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듣고만 끝나는 거가 아닌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저에게 얻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건 지식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저에게 지식이 들어왔고, 그 지식을 이 지식을, 싸움도 있는데, 이 지식을 거의 이제 종교처럼 저는 이거를 거의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여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긴가 아닌가. 이 알려주는 사람이
뭐 이런 건 전 없어요. 왜냐면 알승환 대표님과 그런 신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게 밑바탕에 신뢰를 기준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켠의 뒤에 불편함은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제 기존에 그 세팅되어 있던 세팅갑과 싸우는 거 있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저의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것과 제가 의심하면서 이게 맞는지 그런 마음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계속 저와 싸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이 지식이 늘어나고 반복하고 알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 책에 블랙스완에 나왔던 책이에요. 지난번 피파리 때 들어왔던 책. 인식론적 오만이라는 거를 지식으로 들어왔던 게, 그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오만, 레벨 1 인식이 있었고, 레벨 2가 그 다음에 더 원어더 레벨이죠. 그러면 인식론적 오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지식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있대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증가하고 그 증가한 지식 속에서 확신이 더 증가한대요. 확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 늘어남과 동시에 혼동이 늘어나고요. 무지가 늘어나고요. 자만이 늘어나요. 제가 지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그냥 한두 개 알았던 지식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교육을 받거나 뭔가 휘파리를 듣거나 하여튼 그냥 때려 맞는 지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안다병처럼 또 그게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얘가 김지순 너 지금 많이 늘어나고 많이 인지하고 있구나. 너 되게 지금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의 한 마음 함나. 근데 한편은 뭔지 아세요? 두렵기도 해요. 이게 여기가 자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제가, 겉으로 보여지기 식의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싸움으로 저는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울던지, 창피하던지, 말을 잘 못하던지, 말하다가 중간에 끊겨도 그냥 올리는 그런 용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미묘하게나마 말이, 그리고 뾰족하게 그래도 또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제가 스스로 느껴지니까요. 우선 올리고 만족이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 만족이 된다고 했을 때 한켠에 뭐가 있냐면 무서움이 있어요. 김지순, 너가 그렇게 지금 말한 거, 근데 너의 삶을 제가 또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제 삶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제가 현명한 옵션은 선택이라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다. 선명하지 않은 걸 선택하냐, 현명한 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옵션이다라고 이제 배웠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핏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그런 거를 배웠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유튜브를 끊고 나서 제가 뭔가 확 변한 줄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올리다 보면 결국엔 막 쇼츠를 잠깐 막 보고 있으면 또 순간에 30분, 1시간이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전 또 자괴감이 빠져들죠. 와, 김지순, 뭐니?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제가 저를 의심을 해보죠.
김지순, 너가 그래, 늘어났고, 깨달았고, 알았어. 근데 너가 진짜, 저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배우죠. 와, 사람은 정말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배우고, 야, 김지순, 야, 진짜 이렇게 그냥 확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구나. 또 저는 싸움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면 나는 잠을 자든지 퀸즈 대학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할 거를 네가 이 선택을 해서 너는 또 뭔가를 잃었구나.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것 또한 제가 배웠으니까 그걸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만심. 제가 만약에 그걸 배웠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냥 본인 지식인 줄 알고 착각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공급자로 있었지 않았다면 더 했을 거고요. 근데 유튜브로 또 남기니까 이게 또 증거물이 되잖아요. 제가 말을 내뱉었어요. 깨달았다고. 근데 제가 그 원래대로의 행동에 무의식이 또 나타나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제 기질적인 부분들을 또 하다 보면 제가 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 이 저자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제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이 책을 그 부모님은 몰랐겠어요? 근데 자 우리는 잘 될 거야. 아니 막 이런 여기 뭐야 이 저자는 사람을 까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비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이 제가 저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은 맨날 좋은 의사결정만 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걸 계속 싸워내는 과정인 거고 근데 제가 그거를 피파리 때 배워서 인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아,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만이 올라오는 거구나. 혼돈의 세계.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아이스만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마다요, 혼동이 돼요. 그 안에 질문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근데 듣다 보면, 아, 이거 지난번 인터뷰 때 들은 건데,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라고 혼돈될 때도 있고요. 대표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뾰족하게 또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혼돈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되게 혼돈이 되는 이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지? 사실 이 무지는 아직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식이 늘어나면서 무지가 있다라는 건 나에게 무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이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만이라는 건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럼 전 답답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말을 해봤자 시간 낭비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가 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의 신뢰가 또 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냥,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무작정 다 알려주는 것도 되지 않는구나를 아는데, 근데 제 안에서 자만도 올라왔어요. 어떤 자만이냐면, 뭐 여러 가지 앞에 말한 이런 감정들도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자만이라고 표현하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제가 안다? 말 그대로 자만이에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거를 무의식 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 저를 또 다시 한번 보면 셀프 피드백을 계속 해요. 저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라기보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상담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면 에너지 진짜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셀프 피드백은 저는 계속 해요. 그 안에서 또 좀 자책이 되거나 막 이러려고 했을 때도 또 그걸 기억해내서 어떻게든 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이 들어오고 있는 저 속에서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좋은 건 계속 있어요.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진짜 정보를 알게 돼서 좋다. 사람과 세상을, 그리고 왜 그동안 내가 힘들었는지를 알고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서 좋다. 너무 시원하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만 훈련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막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좋다라는 거를 유튜브로 하면서 제가 그 배운 거를 나누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나눴을 때의 감정과 나눴을 때의 정보들을 갖고 그 지식이 내 삶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하게끔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김지순, 너가 지금 이걸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피파리 때 대표님이, 하나님도, 뭐 멘토님이 네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남 탓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저자가요, 표현할 때 나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우리는, 이 말은 즉슨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도, 이 비판하는 사람의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승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그, 막 똥멍충이들아, 닭대가리들아 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도 이 저자의 마음과 똑같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오해가 아니라 빨리 깨어나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에요. 근데 제가요, 저도 그거를 따라서 뭔가 제가 배운 거에 대해서 제발 깨어나라, 막,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저는 리뷰해요. 근데 자, 다시 원점으로. 지순아, 너는 지금 네가 이걸 배웠고 깨달았는데 네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저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찌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식이 이렇게 진짜 지식이 늘어남에도 또 자기 위치 파악, 주제 파악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진짜 마탱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가 계속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내가 이런 지식 속에서도 한순간에 사람은 이 자만과 혼동 속에서, 그리고 이게 자기의 지식인 양 살아가고요. 그 안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언니가 저랑 대화하다가 정말 진 빠져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왠지 이제 알겠어요. 와, 내가 상대방의 그 에너지를 진짜 이렇게 좀먹게 하는구나. 근데 왜냐? 저는 그게 너무나 간절했고, 또 사람은 심성은 착해. 애가 좀 바보같이 맨날 막 퍼줘대. 근데 자기 실속은 하나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리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으니 얼마나 애먹고 결국은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저도 오늘 또 뭔가 이야기하면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 시간은 4시간 썼나 4, 5시간 썼는데 너무 기빨리고, 그럼에도 저는 그냥 막 푸시를 해줘요. 제 지인이었거든요.
제 지인이 와서 정말 저는 돈 벌려고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부동산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기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연결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그냥 모르는 고객이든 제 고객이든 더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푸시는 똑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번 보니까 푸시하는 건 계속 똑같아요. 왜 지금 이걸 들어보고 어떻는지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제발 집중할 때 정말 내 거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당신이 덜 후회하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자. 이러한 푸시가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선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사람이 오해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카톡을 제가 막 여러 가지랑 오늘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해서 보내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멘트를 남겨주더라고요.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딱 듣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 마음이 들면서. 내가, 뭐라 그럴까,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가 하다가도,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그냥 진짜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 확인하는 거 플러스,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속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지난번 지인에게도 포지셔닝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오늘 또한 나의 포지셔닝이 어땠을까? 내가 나의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뭔가 내가 겪은 이런 감정들이, 그 포지셔닝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그냥 놓고 싶은 거?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뭔가 이런 표현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외벌인데 돈은 필요하니까 우선 영업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거리는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다 구멍들이 이제 저도 명확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과거 속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막 본인이 후회하는 내용들을 본인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관점과 깨닫는 것이 확실히 피드백을 정확히 제대로 된 분한테 받아야 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관점조차가 깨닫는 것 자체가 그 다음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더 명확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 문제거리들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돈은 원해? 돈은 살아가야 돼?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거기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교회, 교재,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아이들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거리에 해결이 없는 내 용기도, 그러니까 되게 혼동스러웠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 사람의 문제고 막 답답하다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와, 모든 사람들이 이런데. 그거에 대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의 우락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해내려고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막 표현하는 거에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에너지가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나의 이런 감정들이, 그래, 내가 피드백을 내리는데 분명히 잘못 진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전에 지인을 만나서 티파리를 알리는 그 과정에 그 여러 가지 감정과 그 찝찝함을 아이스칸 대표님한테 1대1 교육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피드백이 받은 게 포지셔닝 문제였거든요. 제가 뭐 설득을 잘했고 뭐 이런 거가 둘째치고 우선 저의 포지셔닝 문제인 거가 파악이 되면서 이제 진단을 내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끔 이제 하게 된 건데, 오늘의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판단했을 때, 그래, 포지셔닝. 근데 포지셔닝도 그렇고, 그 질문 속에 또 뾰족한 질문들이 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왜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 상대방은 별로 여기에 오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온 거고, 뭐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덜 파악했던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우선 제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지식이 늘어나니까 우선 인지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 인지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 상대방이 뭔가 보여지는 건 있어요. 구멍들, 그리고 돈이 왜 모아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지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 내가 보험을 하든 내가 뭐 이걸 하고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히 멘토를 만나야 되고 자신에게 교육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긴 한데 우선 제가 저의 이 지식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결국엔 제가 또 뭔가를 말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레벨이 아닌 거를 또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그 확인하는 와중에 또 더 배우죠. 저는 데이터가 더 쌓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알고 늘어나는 것들이 또 안 하다 보면 또 자만이라는 것이 내가 이게 자만인지 아니면 그냥 자만이 늘어나 그냥 늘어선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주제 파악, 자기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저에게 다시 또 꽂혀요. 이걸 말해서 정리가 되고 이걸 말해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선 저의 기록인데 이게 저에게 다시 와서 다시 또 빗으로 꽂히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근데 그 다음날 나의 행동이 변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말하고 깨달았던 이건 뭘까? 이게 진짜일까? 저는 이 말한 거를, 이 말이 진짜가 되도록 또 행동으로 옮기려고 또 부단히 싸웁니다. 결국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유튜브가 저를 푸시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을 설득하고 마케팅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유튜버처럼 하지 않는 유튜브니까 결국은 저의 제일 큰 수혜는 저 같아요.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제가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건지 명확하진 않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자꾸 유튜브로 올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거울처럼 보여진다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 막 중간에 유튜브를 하다가 유튜브 하고 나서 올리는 과정 속에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쇼츠를 막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막 30분, 1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저한테 김지순 뭐니?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이렇게 속 안에서 들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들이 가짜가 아니고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의 찐 리뷰와 그런 깨달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 그거를 계속 나오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저한테 각인이 되었고 인지가 됐고, 근데 그 인지된 걸로 살아보려고 하는 현실에서는 저는 그렇게 확확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저한테 자책으로 온다거나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 결국엔 또 그렇게 하니까 저 자신에게 셀프 피드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어제 나보다 내가 무엇을 더 노력을 했을까? 무엇과 더 싸웠을까? 왜냐면 저는 제대로 된 정보 속에서 기존에 박혀있던 정보와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고 더 푸시하려고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를 하려고 저는 그 다음에 뭔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계속 반복해요. 잊혀지지 않기를.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그 책, 지금도 이거 더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결국에는 계속 이걸 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났어요. 제대로 된 정보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 일주일 중에 하루 듣는 핏바리를 가지고 저는 일주일 내내 계속 반복해야지 그게 저에게 계속 각인이 돼서 이제 결국엔 무의식에 박히기까지 하겠죠. 근데 그걸 경험 속에서 느끼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지식들이요, 또 다시 혼동되고 무지한 거 확인되면서 자만심이 올라오니까 결국엔 그 뒷부분에요, 이 저자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갔어? 네가 네 주제를 알라.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네가 네 주제를 알라. 너가 이렇게 비판하고 아는 것만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완벽해? 네 분수를 알아? 뭐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너의 능력을 믿대. 저의 능력을 믿어요. 저도 알선 대표님을 만나서 저 스스로를 믿고 있고 그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믿대. 그 대신에 여기 뒤에 정말 이건 진짜 계속 기억해야 돼요.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네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감정들, 느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비판해서 봐야 된다. 이게 항상 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 이 삶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삶이 단순하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짜 정보들, 지금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배웠던 이 진짜 정보들이 먼 훗날 20, 30년 뒤에도 이게 진짜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걸 경험했고, 그리고 이걸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이 안 올라오진 않아요. 올라와요. 주제에 또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보단 저는 그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했던 행동과 경험들이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스간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 본인 성공이 남의 성공을, 그 마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 상대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이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제가 늘 감사하고 늘 그분 앞에선 제가 작아지는 이유가 막 그분이 막 나를 따라라, 막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요. 그 몸속에서 겸손, 그 몸속에서 배움, 그 행동 속 그런 말이 아닌 그 모습이 그냥 걸어 다니는 표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 그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저도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사람을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100% 믿진 않아요. 왜냐면 그전에 저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사기도 많이 당해봤고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가 제가 말한 거를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또 한켠에 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당하고 싶지 않고 너무 무섭고 나도 싫고 그리고 헛똑똑 내가 누군가를 믿어서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또 다 되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계속해요. 진짜 이게 바벨 전략인 것 같아요. 진짜 바벨 전략 필요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가 나를 지키는 생각이고 경험인데요. 정말 이게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너도 잘 돼. 이건 정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객들이, 부동산을 사러 와서 저는 지금 상품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승현 대표님이 판매하고 있는 피파리는 상품이 아니라, 아, 교육이거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 근데 상품만은 팔진 않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함께 가는 거를 그냥 제가 팔고 있는 그 상품을 파는 건데, 아무튼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또 너무나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연결인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이거를 팔고 저거를 팔든, 보험을 팔든 뭘 하든, 이 사람과의 그냥 관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거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다른 거를 팔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결이고, 저랑 연결이 돼서 뭔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걸 알고 아무하고나 거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안 하던 푸시들을 잘 하고 있고 그 콜드콜에서 막 많은 거절 속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싸움하면서 들어지는 감정을 저는 다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콘텐츠를 보지 마시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누구든 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요. 내가 배웠던 지식과 이론들이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변하고 싶어져요. 한순간에 변화되고 싶은데 그거가 되지 않으니까 혼자 열심히 싸워요.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결국엔 결단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죠. 아, 안 되는구나. 이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피드백, 제대로 된 관점을 볼 수 있는 기술, 능력, 그렇게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려냐면, 일단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지? 왜 이렇게 했지? 결론은 멘토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론을 배워서 그 이론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인지하는 능력이 더 많이 늘어났고 깨닫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더 늘어났고 제가 믿는 믿음의 믿음이 더 커졌죠. 근데 그 안에서 혼돈과 무지와 자만이 올라온다라는 걸 저는 경험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감정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까지도 해보지도 못했고 유튜브도 못했을 거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또한 이런 가르침이 없었고 유튜브를 하면서 뭐 아니면 제가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제 스스로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왔을 때 그냥 그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자각하지 못했을 때 저는 알쓸 대표님이 있었고 이걸 계속 배움을 하고
그 사례를 들어서 대표님이 막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서 저는 주제 파악과 위치 파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제가 너 지금 이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몰랐을 땐 모르는 부분을 아니면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될 땐 막 급적인 급성 스트레스를 또 주세요. 어려운 숙제, 미션 같이.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요. 이런 유형성과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고요. 저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 이런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움도 같이 와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셀프 피드백 한편으론 이렇게 내가 자만하고 있는지 이건 아닌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착각 속에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내가 말한 거를 또한 이 말한 것이 결국엔 나를 다시 푸시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저는 나누는 거고요. 그 경험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그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그걸 몰라서 힘든 거지. 내가 이런 억울함을 느껴서가 사실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땐 답답했던 것도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제대로 제가 또 다시 그건 맞고 이걸 못했구나. 이걸 강조하면 되는구나 하니까 문제들이 싹 사라졌고요.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힘든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뭘 몰라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은 왜 늘어나지 않는 건지. 왜 이만큼 벌었는데 또 내 상황은 항상 제로인 건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남 탓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는 그 지식 속에서, 인지 속에서 본인이 진짜 알고 있는 그 혼돈과 무지와 자만이 이게 무지고 이게 자만이고 이게 혼돈인 건지 왜 이런 건지 조차도 구분하고 관점하고 본인은 봐내지 못해요. 봐낼 수가 없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약 타인, 내가 만약 우리 아이들 보여요.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보여져요. 보여지는 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얘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얘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무섭게 혼을 냈다가 그 무섭게 혼내서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웃고 울어요. 왜냐면 아이가 내 마음을 엄마가 명확하게 캐치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혼냈고 무서웠고 서운했고의 감정이 사라져요. 엄마가 왜 이랬는지 그걸 아이한테 설득시켰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러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엔 뭐 그런 거 응어리 없이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지금 제가 많이 피곤한데 아무튼 우리가 힘든 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을 가 뭔지 몰라서 근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지? 왜 돈은 벌었는데 돈만 벌어봤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거지? 내가 무얼 놓쳤는지도 생각 안 해. 억울함만 하는 거예요. 그런 노동 감정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피드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결론이 또 다시 또 돌아오네요. 그게 제가 어떤 거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대를 하면서
레슨을 그 찬양 연습하는 기간에 한 20분 레슨을 받아요. 그 전문가한테. 그거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번에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배에 힘도 좋고 크고 그런 피드백을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고 잘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레슨을 받다 보니까요.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건지 배우게 되고 제가 어떤 습성으로 목소리가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있는 건지도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로는 변하진 않아도 그리고 바로는 수정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와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운 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그냥 딱 20분 정도예요, 하루. 그러면 그거를 받았을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저의 목소리가요, 이제 길을 찾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옛날처럼 부르고 있네? 아, 지금 목소리가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 이제는 지금 레벨은 어떤 식으로 좀 올라갔냐면, 여기에 감정을 실으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누구는, 목소리 소리를 크게 내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잘 크게 예쁘게 잘 나가고, 근데 이게 음과 음 사이에 강약 조절하면서 이렇게 부르냐에 따라 이 노래의 맛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듣잖아요. 이게 근데 누가 잘 부르고 누가 좋고 이거는 인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잘 부르고 누가 못 부르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어,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네?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당시에는 소리를 잘 부르는 소리의 호흡과 막 이런 걸 배웠다면 지금은 노래를, 이 찬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내용이 가사가 잘 전달되게 이렇게 테크닉처럼 그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피드백 받았을 때는 되게 두렵고 무섭고 못 알아듣겠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옛날처럼 부르고 있네? 지금 이건 괜찮네? 지난번보다 지금 더 좋아지고 있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어떤 거구나 알겠고, 이제는 이분이 부르는 거를 되게 잘 들으려고 집중해요,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구나.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라볼까? 하면 그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악, 찬양 부르는 거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있고 없고와 우선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 안에서 이게 웅하는 거랑 이게 이 안에 밖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찬양 목소리 크고 발성 좋고 그냥 목소리 좋다라는 정도까지 끝났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와,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었다고? 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우선 돈을 냈죠. 그리고 냈고 그 시간을 참여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연습했죠. 그걸 연습을 하고 반복했죠. 그리고 또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다시 또 수정하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건 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스승의 기술이라고 할까? 그 스승의 표현이 안 되네. 그 스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근데 그 제자가 시간과 돈과 그리고 계속 노력은 필요해요. 무조건 듣고 좋은 것만 들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의 스승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만 해도
그 이상을 가져요. 내가 지금보단 나아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이승환 대표님이 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 아까 같이 제가 마탱이 갈 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때쯤 브레이크가요, 중간중간 들어가 줍니다. 왜냐면 그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제가 100억을 벌었어도요, 한 번 마탱이 가서 한 번 끝나고 잘못 투자하고 하면 그냥 또 인생 다시 또 날아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멘토의 가르침으로 성장해서 결국엔 제가 성장되면 저와 연결된 제 지인들, 저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건질 수 있게 되죠. 제가 나아져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마음 상태가 나 너 몰라, 나만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면 진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잠시 잠깐 이게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뭐 교회 교재 있다거나 뭐 아이들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 거기 개입돼야 되니까 다 분산돼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좀 이기적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시간 나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요. 내가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아픔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의 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저에 있는 그 경험, 저에 있는 감정 상태, 사람이 성공하는 거에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제발 유튜버들의 그런 말들의 현혹 속에서 빠지지 마셔라. 그냥 이게 현실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멘토 만나서 멘토와 함께, 함께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멘토 찾기 쉽지 않죠? 어느 누구가 자기 시간 뺏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덜 틀리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행히도 아이승환 대표님 같이 1년 365일 본인에게 1대1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처음부터 고가인 걸 누가 나한테 교육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하겠냐고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승환 대표님이 있다라는 거.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명해지길 바래요. 근데 또 한편엔 유명해지기 싫어요. 이것도 이 바벨 전략처럼 두 가지 마음이에요. 유명해지면 아이승환 대표님이 도울 사람이 많아지니까 좋아요. 저처럼 변화될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가짜들이 다 짓밟혀질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럼 사람들이 덜 손해보고 덜 피해보는 사람들의 사례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뭐라 그러지? 그 좋은 거는 남한테 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의 욕심인 거고. 정말 아이승환 대표님 같은 분이 유명해지길 바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껴보고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그 느껴보고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는 건 뭐냐? 결국엔 피파리 수업을 한번 들어와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투자하는 첫 스타트가 아이승환 대표님의 교육이 되어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건
좀 여기저기 다른 데 교육에 투자해본 분이 오길 바래요. 저처럼. 그래야 그 진가를 알아보고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걸 하게 됩니다. 결국엔 본인이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 압력, 그러한 불편함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려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그 안에서 찾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저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정말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돈을 좀 전화하나로 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남들 다른 사람 위치에서 영업을 갑의 영업처럼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그 갑의 영업이, 왕의 영업이 남한테 해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정말 그 고객의 성공을 돕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정말 부자의 교육으로 정말 배우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저희 그 010-5223-1784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5주고요. 5주에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줌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익하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것만 같은데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듣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 다르구나. 이분은 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본인에게 경험을 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의 삶이 좋아진다라는 걸 본인도 안 믿어지실걸요? 그런데 뭔가 또 답답함은 있어. 근데 여기 삐파리에 들어오시면 불편함은 또 견뎌내셔야 돼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처럼 막 피드백을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오시면 유튜브 줌을 켜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과 내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 자신에게 제대로 된 밥을 주세요. 먹는 밥 말고 이 머리 무의식에 그러다 보면 다른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고 살았던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문제였던 것들을 알아냈을 때 정말 귀한 값진 걸 알아내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